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야기 드릴 내용은 시장에 대한 의견을 지금 내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변곡점 구간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상승 아니면 하방, 조만간 하방이 나올 것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방에 대한 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종목들이 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텐데 그런 빠지는 장속에서도 급등주는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시선이 쏠릴 때가 어디냐면은 인맥주, 정치 테마주, 총선을 앞두고 관련해서 이낙연 관련주 예의주시 깊게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쪽 관련주로 해서 이제 상승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미디어 시장이에요.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맥점 자리를 잡아 나가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자 큐브 엔터도 보시면은 지금 저항 맞고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이제 매수 수급이 붙으면서 돌파가 나오고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디어 시장의 상승을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맥점 자리 나오는 것들을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뭐 테스나 이제 원익에 대해서 최근 계속 상승세를 끌어가는 박스권 돌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종목 대부분이 빠질 거라서 지금은 어느 종목을 골라서 공략하나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잡고 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가장 빠른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변동성이 가장 큰 인맥주라던가 정치 테마, 총선 관련해가지고 이낙연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황교안, 뭐 유시민 등등등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로 하여금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좀 시장을 천천히 봐가면서 좀 자리 나오는 것들 천천히 이제 담아가 볼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디어 시장이라던가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상승보다는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지금 공략에 들어간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인버스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스닥 인버스로 해서 지금 이 구간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지수의 하락은 인버스의 상승이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인버스와 그리고 미증시 하락을 생각을 해서 이제 미증시에 대한 인버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공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종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비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들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후에 시장이 빠질 때 다시 한번 더 추천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하락을 보고 있는지, 왜 시장의 하락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시장이 결국에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자금이 붙어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과거 이전에 들어왔던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의 상승을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최근에 지금 현재 시장 거래대금을 보면은 4조 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4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가 이후에 시장을 끌어가려면은 4조 원보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 2배 이상, 네, 8조 아니면은 5조 원 내지 8조 원까지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야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계속 4조 원에서 5조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얘네가 자금이 들어올 만큼의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오려면 결국은 그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명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상승보다는 이제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예로 코스닥 시장 하면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인데, 지금 MSCI 지수 편입된 종목들, 편입이 아니라 편출된 종목들, 나간 종목들을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신라젠, 이렇게 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명분보다는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원래 기술적으로는 121일평선을 맞고 돌파가 나오기보다는 저항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라 개별 지수를 보면은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제외를 하고 섞여 있으니까 업종 하나하나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IT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코스닥 지수와 비슷하니까 넘기기로 하고, 건설업도 보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하방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있고, 유통업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아직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운송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HLB가 급등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왜곡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운송업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융업도 계속 이제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부진한 모습. 이제 오락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디어 시장의 상승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3번 미디어 시장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락문화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맥점 자리, 매수 자리에 오는 것들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락문화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맥점 자리에서 맞고 그 상승 돌파가 아니라 하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업황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상승보다는 하방으로 계속해서는 좀 중점을 두고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121선에서 돌파, 그러니까 아직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마찬가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지수가 기술적으로 아직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자리고, 그 결정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약간 이제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직 상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게를 두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일단 메인이 코스닥 하면 제약 업종인데, 제약 업종 MSCI 지수 편입이, 그러니까 편출되면서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8월 조정 이후에 9월 이후부터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들로 하여금 최근에 이런 수급이 붙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MSCI 지수 편출되면서 이게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제약주들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는 요번에 이거를 기회로 보고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이제 기술적으로 담아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볼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아까 전에 상승 나왔던 게 이제 큐브엔터 같은 종목, 네,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원래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매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 뭐 평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큐브엔터를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런 시장에,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뭐 그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공략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셔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브엔터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미디어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하신 텐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많아요. 네, 큐브엔터, 제이웨이, K리소프트, IHQ, 스튜디오 드래곤.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말씀을 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펜엔터, 초록뱀, 그리고 비덴트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비덴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이슈가 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도 생각을 해야 돼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탈이 나오면은 좀 손절에 대한 원칙을 잘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스카이, 사마, 제일, 나스미디어, 키스트, 예림당, 제이콘텐트리, SM, 한국경제, A스토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A스토리도 이제 킹덤 관련주인데 얘가 이제 공모가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그래서 미디어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서 얘도 이제 맥점 자리들 잡아나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 상승 나온 종목들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하락 나온 종목들도 보면은 쭉 에코마케팅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고, 버킷 스튜디오 마찬가지 비덴트와 관련 이슈죠. 그래서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디어 관련주도 살펴보면서 차트로 공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미디어,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를 하고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자리로 잡아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다면은 그것들 하나하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